안녕하십니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희원 팀장입니다. 저는 앞전에 설명하셨던 분이 후후 시스템을 통해서 그놈 목소리를 발견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놈이 교도소를 갔다 와서 다시 사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묘하게 앞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아마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준비한 2020년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8조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출소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교정기관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마 일전에 출소한 사람 때문에 대개 어떤 지역사회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 많은 노출이 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1년을 기준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년 안에 많이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재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개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개입을 할 건지 한번 보시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출소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숙식 제공이라든지 원호 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상담 지원, 합동 결혼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해서 출소자들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법무보호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법무보호복지 사업은 데이터를 축적했던 내용들을 오른쪽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양적 증가라고 대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적 증가가 어떤 질적 변화를 이루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출소자들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양적 증가는 말했듯이 2009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출소자들을 돕는 이런 사업들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이 지역사회가 생기면 왼쪽 표에 보는 것과 같이 범죄자는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받아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며 반드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재범을 일으키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림 내용을 보면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일으켜서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할 것인지가 이번 데이터 플래그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돕고자 이 프로젝트를 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공단의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8년도는 공단에서 합동결혼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가족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 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또한 개발을 했고, 이런 그간의 성과들이 아마 집약이 되어서 2020년 니아에서
주관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서 우리 공단에서 지원한 그런 외부 자원들이 연계가 되어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피타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공단에 있는 데이터가 아마 가치를 많이 인정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범죄자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한 첫걸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오면 그들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했었던 그 암묵적 지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사회복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듯이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을 되는지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를 보면 개인별 갱생보호 서비스 맞춤형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출소자 관련 데이터 종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담당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객관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과업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먼저 저희는 싹 뒤집어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상자가 왔을 때 보호상담 조사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출소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사회적응 예측 조사사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기존의 보호상담 조사서를 바탕으로 개량화된 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개발, 바쁜 생활, 가족 만남 빈도 등 출소자들의 인식 및 행동을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경계 부분에 있어서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저장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양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응 예측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사회적응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최대 변수를 30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출소자들의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도움되는지라는 부분들을 먼저 보호 대상자 연령에서부터 음주 습관, 낙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자존감, 회복 탄력성 등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잠재 계층 분석을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공단에 있는 대상자 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고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직업훈련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유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초 그 범죄를 몇 살에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부분을 잠재 계층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기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중심으로 필요한지 부분을 개인 값에 대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며 숙식 제공이 필요하며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그래프의 교차점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 그래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서 조금 빅데이터 활용 분석 사례를 조금 더 보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부분을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을 기준으로 중도 탈락률을 한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많이 중도 탈락을 하는지, 청소년 이하에서 많이 중도 탈락을 하는지, 청년기에 많이 중도 탈락을 하는지도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력별로 중도 탈락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도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향 분석이지 꼭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경향 분석이란 정도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현황에 따라서 강력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범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중도 탈락은 얼마나 하는지도 중도 유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종합별을 해보면 사업별로 어떤 범죄자들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중도 탈락을 많이 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본다면 주거지원 사업에서 중도 탈락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다라는 특정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 또한 경향 분석이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많은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 공단에서 많이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공단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간단한 10년 정도의 수집된 데이터 중에 상담 데이터 42만 건이 저희 공단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경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보호상담 대상자를 기본적인 내용을 상담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으로 구분해서 한번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초범 집단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업무, 시험, 장기, 재범, 현재라고 하는 목표가 뚜렷한 그런 텍스트 상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범 집단에서는 직업훈련, 숙식, 긴급번호, 건강, 일자리, 음주 이런 부분에서 직업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아직 못 찾는 부분들을 아마 눈에 띌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경향 분석이니까 일방적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훈련 욕구 중에 아마 많이 치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 욕구 또한 많이 치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 또한 주거지원 욕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있어서 숙식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 주거하고 숙식 같은 경우는 생활의 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하고 취업지원 욕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의 의미들이 수렴되고 있는 것 또한 이번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다 망라한 결과를 한 장의 보고서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화면을 보시면 출소자 A 출소자에게 이 사람이 사회 적응 예측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 적응 수준이 상중하 중에 어디이다라는 상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 적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이용 시나리오는 아까 말했듯이 좀 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합을 통해서 모델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과제의 중심적인 부분은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갱생보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였고 시각화를 하는 세 가지 과업이었습니다. 이 과업이 이 화면에 아마 한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과업들을 2020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공단에서는 추후 어떤 내용을 조금 더 탑재를 한다면 조금 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데이터 기반 법무보호 정책 혁신안 또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전자조사용 태블릿 PC, 태블릿을 활용하는 방안, 사전 상담과 법무보호 연결 고리를 활용하는 방안, 출소자 특성에 따른
보호 개입 방안, 그리고 챗봇을 활용한 상담 역량 강화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조사용 모바일 태블릿 PC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국한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조사를 하기 위한 모바일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항공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센스를 장착하는 것과 같이 직원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바로바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 예측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전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을 저희가 다니면서 사전 상담, 출소하기 전에 저희 공단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출소 이후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사전 상담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 공단으로 와서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좀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보면 보호 사업을 받겠다고 교정기관에서 저희 공단에 사전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고 공단으로 오겠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호 희망을 해서 다시 공단에 와서 보호 개시를 받은 인원을 표적 집단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 그 교정기관에서 사전 상담한 내용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한번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사전 상담 대상자의 욕구 분석을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 연결고리가 강화될 수 있는데 이분 또한 기존의 출소자들이 고민했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게 나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취업, 그 다음에 주거,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출소 전에도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단에 와서 보호사업을 개시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상담 내용들이 있었으며 취업에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고 필요한 욕구 또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면 좀 보호 탈락, 교정기관에서 공단으로 와서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다시 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취업만 한다라고 막연하게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개입을 할 건지를 미래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자 특성에 대한 보호 개입 방안 또한 저희 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소자들이라고 하면 다 같은 출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고 가족 유형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고 범죄 유형을 가장 중요시해서 어떤 범죄자들이 우리 보호사업을 받았을 때 가장 매칭이 잘 되는지를 부분을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 노출 부분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개입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죄 또한 노령화 시대의 노인범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아마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보호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14개 보호사업 그 이상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갱생보호 서비스, 출소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부분 또한 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처럼 챗봇을 활용해서도 조금 더 데이터 수집을 다양화해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즉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무보호 정책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1차 사업 성과물의 바탕으로 저희 공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출소자의 결과적인 데이터를 부분을 교정기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2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1차 사업 2020년도에 했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출소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강제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강제적인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 긍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 예측 지수를 하는 것이 이번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공단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희원 팀장님께서 또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 재범 예방도 빅데이터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채널 이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일일이 좀 안내를 발표 중에 드렸었는데 이 번거로움 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로 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재범 예방에 사용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 양날의 칼처럼 빅데이터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돕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유튜브로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이 단순 빈도 분석 및 통계 이외의 구체적인 AI 모델 또 데이터 분석 기법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갱생보호 시스템 추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천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클러스터링과 같은 구체적인 기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구체적인 기법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을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랑 항상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PM 역할을 했어서 뭐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샤이닝이라고 하든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자체 보유 데이터랑 그 다음에 연결 데이터랑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그 다음에 신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그 연산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산하는 구체적인 설명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로는 바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빈도 분석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깊은 절차 또한 이번 과업에 수행이 되었습니다. 발표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번 마지막 발표 시간에도 또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또 본인이 또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네. 있습니다. 질문은 아닌데요. 처음엔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출소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 그동안의 담당자 주관에 의한 보호 서비스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출소자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유튜브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자, 이거 잘못하면 이 레이셜 프로파일링 같은 이 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바이아스를 없애려면 광범위한 필드의 선택, 이 방대한 자료 등이 필요한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다른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잘못된 데이터들이 이 사람에게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여지까지 암묵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 부분들이 객관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터 자체는 공단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필터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천된 그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출소자들의 개인 맞춤형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역사회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프로파일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뜨거운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범죄자 특성상 이 데이터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조에 따라서 교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정기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어떤 부분들의 관련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출소자가 직접 저희 공단에 요청한 데이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데이터도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는 정보가 접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터를 통해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 부분들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접수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데이터에 활용하는 타당성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타당도 높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 밖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줌으로 사전 등록해서 또 참여를 해 주신 분들, 이분들께서 또 발표 중에 텍스트로 질문 남겨주신 부분들 함께 하시고 또 시간이 또 허락된다면 다시 유튜브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으로 또 질문을 해주신 분 계시는데요. 잠시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님 지금 함께하고 계실까요? 자, 김지만님, 저희가 마이크를 열어드렸는데요. 혹시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예, 네, 자, 오늘 발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빅데이터를 재방 예범에 사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 빅데이터를 양날의 칼처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나왔던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말했듯이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출소자 기준으로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 출소자가 제공했던 정보가 그 사람에게 실익이 가지 않고 해가 가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출소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부분들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본다면 출소자를 돕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날의 칼로 또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소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연하게 원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소 이후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희 공단에서는 미래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보셨지만 출소 이후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재범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대부분 반 정도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재범을 했는 50% 정도를 재범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범죄의 회전문처럼 다시 사회에 갔다가 교도소 왔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막는 것 또한 양날의 칼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아까 가장 처음에 또 유튜브로 질문을 해주신 분과 또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지만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고맙습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립을 돕기 위해서 또 이 목적으로 이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지역 사회에 들어와서 또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또 그것 역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취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잠깐 허락이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또 유튜브로 굉장히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사례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또 아쉬운 마음에 굉장히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또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실무 직원들의 적응은 어땠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할 이 활용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짧게 아까 소개를 한번 했지만 법무부 산하에서 기관들 중에 아마도 복지를 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부분 보호 대상자들, 그 출소자, 그 범죄자들을 되게 힘들게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유일하게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원이 지금 아마도 한 450명 정도 내외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450명 정도라고 하면 아마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출소자에게 아마 내비게이션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입사해서부터 이런 내비게이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출소자가 왔을 때 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정보와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순간적으로 조합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전산 쪽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고급적인 부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들도 지금 적용하는 부분들의 약간의 어려움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반면에 그 이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또한 되게 많습니다. 정보를 객관화할 수 있고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은 그 이면에는 또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면이니까 아마 지금 약간의 힘듦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질문으로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이 또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소자에게 우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표 함께 해주신 우리 조희원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맙습니다.